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대규모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적 교류인 만큼 기대와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 행사와 관련해 부실 운영 실태와 그 책임을 묻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문제 인지와 전달의 YTN 보도는 어땠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YTN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름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뉴스 튀김 제작기, 잠시 후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K문화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제작자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공모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2023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청자의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권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잼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유쾌한 잔치라는 어원이 무색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언론도 관련된 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세계 잼버리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일단 마무리는 됐고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YTN은요, 2023년 4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8월 개최 기대 효과는 이라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태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를 모시고 8월에 개최하는 이 잼버리 준비 상황과 기대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도전과 탐험 그리고 생존을 자연에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종교나 이념, 역사, 이 국가를 초월해서 미래를 선언하고 또 우정을 다지면서 생활하는 그런 행사라는 점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잼버리에 대한 보도는 접하기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행사 진행 내용이나 또 참가자 경험, 또 잼버리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나 또 기본 시설,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이었죠. 부족과 또 운영의 문제, 또 조기 퇴역 논란까지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나 준비 미숙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러한 방안을 안전을 우선해서 대비하는 사항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좀 답변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의 뉴스가 잼버리 파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개최 이전의 보도는 어땠는가,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개최 이전의 YTN 뉴스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3대 변수, 폭우, 폭염, 태풍, 일주일 남은 새만금 잼버리, 아직도 준비 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인데요. 기자는 인공 그물망이 폭염을 막기엔 부실한 상태임을 전하고 부지 곳곳에 물 웅덩이가 패여 있거나 캠프 부지가 마르지 않은 채 진흙으로 덮여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가 좋은 뉴스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언론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잼버리 개최 전 직접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준비가 미완성임을 강조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과 비교했을 때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봅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렇고요. 언론들이 이 잼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부터거든요. 어땠습니까, 기사들? 네, 뉴스큐 잼버리 온열 질환자 100여 명 폭염 속 위기 노동자 대담을 보면은요, 이영주 경일대 그 소방 방재학부 교수가 출연했었습니다.
잼버리 행사에 지금 당장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아도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스카우트 대원들의 불만이 SNS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YTN이 짚어준 부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보였었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었고요. 내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게 한 보도였습니다. 뉴스큐 잼버리 학부모 외국인의 배로 바가지 나라 망신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잼버리 참가 중인 대원의 부모와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샤워실이나 또 화장실이 부족하고 또 배수로를 직접 팠거나 또 편의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게 한 보도로서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다음 대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화 연결을 했었죠.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전북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보도가 이어져서 짜임새가 느껴졌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던 점은 있었는데요. 세계 잼버리 연맹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언급을 해서 이 잼버리 주최국가 집행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행사의 규모를 볼 때 현장의 모든 활동을 짜임새 있게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앞서 이 학부모께서 제기한 문제를 들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지 않았던 도지사의 답변은 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성범죄죠. 태국 남성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주최 측은 문화적 차이고 경미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때 YTN은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중단 위기 벗어난 잼버리, 여야 책임 공방 격화 대담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대원들의 관리 용역의 부실 문제고 국가마다의 차이를 고려한 매뉴얼의 부재임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이 성범죄냐 단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태국 남성의 태형 조치와 최소한의 공간 분리를 요구했다면 그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맞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경미한 사안, 잼버리 샤워실, 그놈 직접 잡았더니는 피해자 측이죠. 조범석 대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잘 끝내고 폐막 이후에 점검하자는 여론이 모여지면서 80명의 전북연맹 대원이 퇴소하고 마무리되는 그저 문제적 상황을 덮어두고 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YTN이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취재를 이어갔고 그런 보도들이 여론을 모으고 조치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 잼버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일단 행사를 잘 마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책임의 시간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야 공방도 좀 강해지고 있는데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짧지만 눈길을 끌었던 보도가 있습니다. 부실 잼버리 내탁 공방, 결국 모두의 책임, 앵커 리포트입니다. 잼버리를 두고 가장 보도량이 많았던 이슈는 부실 개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잼버리 개최 기간 동안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세계 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고자 공을 들였던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7년 개최 확정 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찾았던 시기, 위기감이 감지됐던 지난해 마지막 점검회의 현장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잼버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야가 진정으로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그저 내 탓하고 서로 유리한 주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서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은 뉴스앤이슈, 결국 야영장 떠나는 잼버리, BTS 공연 참여 반전 카드로 진행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요. 여야 의원을 초청한 대담입니다. 패널 구도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전 정권의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이전 정권 때 고성과 새만금이 후보지로 올랐는데 선택할 수 없었느냐 앵커가 반문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과 운용 시기에 대해서도 사용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두 의원의 공방이 과열됐을 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재하는 모습도 바람직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을 받아쓰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참 기능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잼버리 준비에 1,000억, 공무원 출장만 100번 육박,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6년 준비에만 1,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공무원 출장만 99번, 또 100번에 육박했다는 거죠. 6년 넘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해외 출장을 가며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이 현장은 화장실 관리는 물론이고요. 또 폭염에 대비한 물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그 잼버리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폭염, 침수 대비 예산 사용 제대로 썼는지 따져봐야 8월 7일 보도에서는요. 사업비 내역을 도표화해서 의료시설, 폭염 대비, 행사장 방역 대비, 침수 대비 이런 예산이 투입된 내용을 확인해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직전에 쏟아진 폭우와 이후 폭염을 고려해도 이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잼버리가 이제 막은 내렸지만 앞으로 관계 부처와 또 전북도 등을 상대로 이 책임 소재에 대한 파악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YTN은 남 탓하는 그 정쟁을 중계하듯 보도하지 말고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과 예상 사용 점검을 통해서 이 책임 소재를 묻는 보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쟁을 중계하듯 보도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휩쓸리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잼버리는 사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잖아요. 근데 이 축제를 하기도 전에 비판 보도부터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기대라든지 효과라든지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가 쉽고요. 우리 YTN 보도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 김민성 기자가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일주일 남겨놨는데 아직도 공사판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보도를 우려 섞인 보도를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폭우와 폭염, 태풍이 3대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쟁을 그냥 전달하거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도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계속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 청소년들 4만 명 넘게 모이는 행사인데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잼버리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 준비 미흡과 또 대처 지연 등에 집중돼서 사실 잼버리 대원들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4만 명 넘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인데요. 대원들의 직접 인터뷰는 개영식 때 그리고 폐영식 전후 또 고궁이나 박물관 등에 찾은 그 잼버리 대원들의 모습 정도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이나 대원들의 이번 잼버리 참가에 대한 소회 또 평가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기자들이 적게 있었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취재가 어려웠던 여건이나 환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서 잼버리 소식을 전해 듣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 외신들 잼버리 철수 단순히 폭염 문제가 아니야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퇴영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8월 7일 한국 전 세계에 사과하길 잼버리 사태에 미영 학부모 분노라는 보도에서는요. 해외 참가자 중에 이번 잼버리 참가를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반응을 학부모들이 냈다라는 것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취재 제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YTN에서는 직접 인터뷰의 그 부족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잼버리 취재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취재 제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YTN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서울 온 영국 잼버리 대원들 2층 버스 타고 야경 감상, K-팝 댄스 배우고 청와대 견학하고 내일은 태풍에 중단될 듯. 잼버리는 끝났지만 한국 체험은 계속 K-드라마 속 있는 듯 등의 일련의 보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캠프 현장을 철수하고 떠나는 모습부터 쾌적한 숙소에 입소하는 모습,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대원들이 한국 관광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에 환호하는 모습까지 대원들을 담은 보도에서는 우리가 쉽게 외국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대원들만 화면에 등장합니다. 한국 대원들은 화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또 취재원으로도 잘 활용되지 않는데요. YTN이 의도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또는 외신에게 잼버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외부의 평가를 통해 한국을 인정받거나 증명을 요구하는 심리가 반영된 건 아닐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잼버리 문제를 해외 반응에 방점을 두고 접근한 언론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잼버리, 그 안에서도 소외되고 조명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야영이라는 프로그램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다 하는 거라서 취재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 전북 취재본부에 그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위에서 그 야영지 내부 취재를 제한했고 허용하는 선에서만 취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저희 YTN을 비롯해서 참가자들을 인터뷰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을 했다가도 갑자기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매체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잠입해서 취재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입장은 이제 조직이 그리고 세계 연맹의 입장을 존중하자.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이고 또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과도하게 취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저도 이렇게 왜 잼버리 참가자들은 없을까 궁금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퇴영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이 질퍽질퍽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주는 정도를 그 정도로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드론 취재도 사실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버스 떠나는 모습, 퇴영하는 모습 정도는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평가원님 말씀하신 거 한국 대원들에 대한 취재가 적었다. 그 부분도 저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이것을 외국의 입과 눈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점도 있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90%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국말하는 인터뷰이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대상자를 특별히 골라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관점 있는 보도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양상은 격해져 한동안 뉴스라인을 가득 채울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때 언론은 대립하는 두 입장을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이해관계가 놓여 있는지 맥락을 설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며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적극 길러내야 합니다. 언론의 관점은 차별화된 기사를 발굴하는 눈입니다. 나아가 논점 있는 보도와 해설은 공중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예견된 부실 없애고 부실한 운영은 반복하지 않게 해야. 잼버리 개막 이후 불거져 나온 폭염, 샤워실, 배수, 이 대책에 대한 보도는 예견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YTN에서 준비단에게 질문을 하고 또 이에 조직이나 집행부가 대비책을 말하는 방송이 내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대책이 잘 갖추어졌는지 충분한지 점검이 이루어지는 보도는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행사 전에 예견한 문제를 의제로 확대하고 알려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수습하거나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잼버리와 같은 중요 행사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YTN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리뷰와의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